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먼저 카카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가 이제 다행히 반등이 나온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도 역시 한 4% 정도 반등이 나와 줬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말 그대로 이게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에요. 예,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이 나온다. 자, 근데 카카오가 왜 올랐는지를 먼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오른 이유가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이 앞으로 자회사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카카오가 이렇게 올라줬어요. 카카오가 좋은 회사라서 오른 거는 맞는데 그것은 주가가 좀 천천히 반영을 하면서 올라가게 되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은 항상 근래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올라갈 때 이슈는 다 알았어요. 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엔터 이런 자회사들이 상장한다. 그래서 이제 상장 날짜가 다가오니까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상장에 대한 얘기가 이제 점점 구체화되게 되면은 주식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돼요. 해소가 된다는 게 좋은 쪽으로 해소가 되던 나쁜 쪽으로 해소가 되던 확정이 딱 돼버리면 끝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조정을 보이는데 이 조정 구간에서는 그동안 올라갔던 거에 탄력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단기적으로 외국인 기관도 다 단타치고 있고 항상 이 16만 5천 원을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었다. 자, 그래서 이제 16만 5천 원을 돌파를 이때 계속 못한다. 못하니까 떨어져서 21선이 깨지게 되니까 주가가 이제 이렇게 쭉 하고 내려오다가 딱 전저점이 오니까 어때요? 반등은 딱 조져. 반등 주고선 쫙 빼버리는 거예요. 이날 악재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반등, 떨어지면은 반등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아요.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 121선이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옵니다. 61선도 올라오고 61선까지 또 내려오면 어때요? 또 단기 반등이 나와요. 또 여기 중심선이 13만 원대에 있죠. 만약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13만 원에서 또 반등은 나옵니다. 근데 말 그대로 반등이란 소리예요. 그리고 항상 제가 어제도 이제 설명을 계속 드렸지만은 자, 이제 여기에서는 트레이딩의 영역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갖다 가끔 들어본다고 했잖아요. 이 얘기가 그냥 허투루 들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 트레이딩의 영역입니다 라는 소리는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선수들이 단타 치는 구간이구나. 즉 단타가 치는 구간이라는 소리는 추세는 일단락 됐다라는 얘기죠. 추세가 이렇게 가는데 추세가 일단 일단락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세가 일단락이 됐으니까 단타나 쳐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평선이 올라가면서 21선에서 오면은 11선에서 반등 나와, 또 이평선이 오면서 21선에서 반등 나와. 이격이 벌어졌을 때는 반등이 나온다. 이평선의 특성상. 그런데 이평선이 다 밀집이 되면은 이평선의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게 이평선인데 지지 저항이 끝난다. 없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없대요. 21선에 왔으니까 21선에 붙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15만 원대 위로 21선이 올라왔을 때부터 제가 21선에 이렇게 빡 내려와 줘야지 좋은데 21선이 올라가 버리면 21선에서의 반등은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다음부터 쭉 빠졌죠. 그리고선 전저점이 15만 원대에서 반등이 나온다. 네, 반등 나왔어요. 다 5% 이상 반등이 나왔고, 자, 그리고 나서 또 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또 5% 이상 반등이 나왔어요. 말 그대로 반등이라고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주가는 다음번 반등자리를 기다려야겠죠? 어디서 카카오 갖고 수익을 내겠습니까? 또 61선 기다리면 돼요. 61선 오면은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오면 먹고 팔면 됩니다. 팔아야 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1선까지 다 왔어요. 다 오고 그 사이에 또 올랐다 내렸다를 막 반복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121선, 61선이 다 오면서 장기적으로 한참 동안 조정을 받아야 그 다음에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올라갈 때도 물론 호재나 뭐 실적이 좋다든지 각종 모든 어떤 모멘텀이 계속해서 살아 있어야 주가는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모멘텀이 없으면 못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 계속해서 돈을 점점 더 많이 벌어요. 3개월 전보다도 6개월 전보다도 삼성전자는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주가가 왜 안 올라갑니까? 바로 같은 이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랑 카카오는 커플링이었었는데 이때였어요. 이때. 자, 요거 칠 때 카카오는 떨어졌는데 이날 네이버는 올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커플링에서 디커플링이 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이 커플링과 디커플링은 반대 현상이죠.
자, 그래서 이제 네이버는 21선 근처에 오면은 반등 나오고, 자, 전고점 돌파한 다음에 최근에 조정이 나왔는데 21선 근처에 왔는데 카카오가 악재가 떠가지고 떨어지니까 네이버도 같이 덩달아서 떨어졌어요. 근데 네이버는 특별한 악재가 없어요. 그런데 카카오 때문에 투자 심리가 그쪽으로 반영이 되면서 내렸는데, 자, 그랬는데 반등이 다음날 바로 나와줬습니다. 그러면 이 캔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아, 얘는 이제 21선을 지지하는구나 라고 이제 어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21선 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바로 그냥 올라버려요. 그래서 종가상 네이버는 신고가를 오늘 달성을 했습니다. 지난번 신고가가 이제 46만 원을 딱 찍었었는데 고 나서 밀렸어요. 밀리고 나서 21선 지지를 결국 해주게 되니까 다시 한번 45만 원대 위로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는 이제 전고점 46만 원을 향해서 찍으러 올라가겠죠. 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다면 또 네이버는 21선 근처에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자, 왜냐면 특별한 악재가 없어요. 그리고 카카오하고는 디커플링이 됐기 때문에 네이버는 이제 네이버대로 갑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는 조정 시에 전고점 돌파 시에 항상 타이밍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이버 46만원 전고점을 한번 돌파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파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항상 돌파가 나오면 좀 더 올랐다가 조정받고, 돌파가 나오면 좀 더 올랐다가 조정받고, 요런 패턴으로 갑니다. 자, 그 패턴을 기억해 두면서 조정 시에 타이밍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지수가 사실 상당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종목들별로 종목 장세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종목별로 이 대응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들 중에 좀 어려우신 종목들, 또 이도저도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한 종목들 있으면 위에 상담 전화번호 하나 남겨놨습니다. 이쪽으로 상담 문자 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가 75만원으로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난번 11선 따라서 가서 11선이 이탈돼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이 조정권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21선이 깨지면 이제 진짜 깨지는 거다. 21선이 마지막 이 상승의 이 추세선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21선에서 지금 일단은 잘 버티고 있다. 버티다가 제대로 가려고 그러면 한번 뿅 하고 오르는 모습이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나와줬습니다. 드디어. 자, 그래서 75만원대로 다시 한번 또 이제 이 트라이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자, 이제는 수급이 요 조정받을 때, 그쵸? 요 조정받을 때는 참 희한하게 또 보면은 누가 팔아요. 그때는 이제 외국인 기관이 조금씩 판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랬는데 21선 딱 찍고 나서부터는 외국인 기관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즉 뭐예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다 차트를 본다는 얘기예요. 21선이 깨지면 추세가 깨지기 때문에 투심이 나온다는 거를 또 알고 있죠. 21선이 마지막이다. 11선 깨지니까 외국인 기관이 11선 깨졌을 때 싹 팔았어요. 그러다가 21선에서 받아주니까 어때요? 오르는 거잖아요. 21선이 깨지면 일단 추세는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갈놈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뭐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이 뭔데 이제 이런 걸 하느냐, 왜 이런 게 중요하냐, 이것은 나만 보는 게 아니고요. 너도 보고 나도 보고 외국인도 보고 기관도 보고 연기금도 보고 증권사도 보고 다 봐요. 누구나 다 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같다고요. 자, 그런데 왜 5일, 10일, 20일, 60일이냐? 그냥이니까 이게 아니에요. 자, 5일은요 일주일 단위를 나타냅니다. 바로 인간의 라이프 사이클이 이평선 안에는 녹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기와 가장 잘 맞는 숫자들입니다. 자, 일주일은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5일 동안 우리가 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주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5일선이고요. 그 다음에 보름, 한 달의 절반인 보름을 나타내는 것이 10일선입니다. 그리고 20일선을 보통 생명선이다, 뭐 추세선이다 이렇게 가늠하는 이유가 우리가 보통의 어떠한 계획을 세우건 일을 하건 뭐 월급을 받건 다 이런 일들을 한 달 단위로 얘기를 많이 하고 한 달 단위로 끊죠. 그 한 달을 나타내는 선이 20일선이에요. 그죠? 한 달 중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러면 20일 정도가 우리가 일을 하는 때입니다. 자, 그래서 월급이란 말이잖아. 월. 한 달.
자, 그래서 한 달을 나타내는 것이 대부분의 일상생활의 기준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왜 40일이나 50일은 없고 60일로 넘어가느냐. 이 60일은요 기업선이에요. 기업. 무슨 말이냐면 기업은 3개월에 한 번씩 분기잖아요. 그 분기별로 뭐를 해요? 실적 발표를 해요. 그 실적 발표가 굉장히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자, 그래서 3개월마다 한 번씩 나타내는 선이 뭐예요? 60일 선이에요. 20일, 20일, 20일 해서 60일. 3개월을 나타내는 60일 선이 바로 분기선이다. 한 분기를 나타내는 선. 그리고 120일 선은 반기죠. 반기. 6개월. 그래서 6개월이는 장기선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120일 선 다음에는 그럼 무슨 선이 있겠어요? 1년을 나타내는 240일 선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근데 워낙 장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차트에서 볼 때는 단기선인 5일선부터 6개월을 나타내는 120일선 정도까지를 보통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HTS를 깔면 이 선이 기본적으로 있는 이유가 그렇고, 이 선을 누구나 다 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이평선을 가지고 예측도 하고 또 가늠도 하고 또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 SDI 오늘 외국인 기관이 간만에 쌍끌이 매수가 이제 전일도 들어왔지만 오늘 좀 많이 들어온 편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75만원대 이렇게 딱 올려주는 모습 아주 이쁘게 나와줬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 그런 자리를 지금 만들어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조정이 조금 나오더라도 2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 75만원대를 돌파해서 자, 여기를 돌파해 줘야 지난번 고점이었던 80만원대까지 갈 거 아니에요. 자, 요렇게 한번 가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가 이제 이 2차 전지 중에서는 이제 탑이죠. 올라가면서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도 오늘은 이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은 말 그대로 반등이에요. 자,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오늘 11선 근처에서 지금 26만원에서 계속 이제 버티고는 있는데 말 그대로 반등인 거고, 이 추세는 일단은 일단락이 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조정 구간을 최소 이제 쭉 하고 안 떨어지고서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은 다시 한번 또 오를 수는 있겠죠. 자, 요런 모양을 기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올랐다가 옆으로 쭉 기어요. 근데 옆으로 붙는데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요런 모양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이렇게 땅 하고 돌파해 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멋지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에코프로 BM. 그랬기 때문에 삼성 SDI가 더 올라주면 반등을 한번, 삼성 SDI가 80만원까지 가게 된다면 에코프로 BM도 막 주가가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자리자리에서 또 11선, 21선 이렇게 올라오는 자리에서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매매가 지금은 주요하다. 신규 입장입니다. 자, 에코프로 BM은 이때였어요. 모이고 있을 때 이때부터 쭉 설명을 드려서 지금은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수익 실현을 해도 좋고 분할로 조금씩 팔아가면서 자, 이제는 어디서 팔까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LG 쪽에 있던 종목이었던 이제 LNF도 이때였죠. 다 급등하기 전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다 이럴 때에 이제 우리가 다 봐서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이 들어왔다. 5일선 꺾어지면은 일단은 고점은 끝났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단기적으로 11선 반등도 멋지게 나왔죠. 말 그대로 반등이니까 난 여기서부터 나는 이때 못 샀어. 9만원에 못 사서 12만 5천원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이걸 못했다. 9만원에 사서 12만원까지 올라가는 거 이걸 못 먹었으니까 이게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12만원에 사가지고 15만원까지 가는 걸 갖다가 한번 기대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는 그렇게 바로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LNF가 나중에 가서 15만원 갈 수는 있겠지만 항상 조정을 충분히 받아야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LNF가 계속 추세를 타면서 가는데 한번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한 서억 달 동안 횡보를 합니다. 자, 지난번에도 한번 딱 올랐다가 주가가 조정을 받은 게 어떻게 해요?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또 오르죠. 한 3개월 조정받고 또 올라요. 그러면 지금부터 또 올랐으니까 또 한 3개월 조정을 받아요. 어떻게 받을지는 움직이는 거 봐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서 올라갈 때가 됐다라고 했을 때가 되면 또 가겠죠. 자, 그래서 LNF도 마찬가지로 한 번씩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조정이 나오고 이 상승이 나오기 이 직전 타이밍, 자, 요런 타이밍을
항상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자, LNF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올라간 다음에는 항상 그래요. 더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말고 올라가서 수익이 났으면 어디서 팔아야 할까? 예,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전일에는 딱 또 반등을 줬어요. 자, 그런데 21선 근처까지 또 오니까 또 못 가요. 그래서 오늘은 또 조금 또 내려줍니다. 자, 그런데 지금 뉴스를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제 이 뉴스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제 보면은 8.15 이제 특사로 사면 얘기가 이제 나왔었는데 사면보다는 가석방 쪽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요. 근데 사면이 되는 거하고 가석방 되는 거하고 제 뉴스를 보니까 좀 다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면 쪽이 되다 그러면은 좀 더 이제 더 좋겠는데 이 가석방 쪽이라고 하니까 바로 이렇게 반색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석방. 근데 물론 이제 이 얘기도 이제 해봐야 하는데 가석방 쪽으로 좀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 좀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뉴스에서 이제 들은 대로 이제 한번 본 건데, 자, 그래서인지 21선을 이렇게 못 넘는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 뭐 거래량도 없고, 예, 지금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전일 올랐기 때문에 오늘 조정 보이는 것은 삼성전자로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만, 진짜로 이제 8.15 특사, 가석방이든 사면이든 진짜로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그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3분기 실적을 잘 이끌어 간다면, 자, 이 총수가 부재됐다가 나오게 되면서 이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된다. 기대감이 있어야지 주가는 항상 오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기대감이 실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8.15 특사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외국인은 좀 덜 팔아요. 맨날 막 200만 조씩 팔던 외국인이 48만 조, 79만 조 파는데 기관이 조금 삽니다. 예. 그래서 전일에 양봉 올린 것도 기관이 사주고 오늘도 기관이 조금 받아주면서 그나마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루빨리 모멘텀이 생기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지금 지지받는 자리들은 다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자, 이 저항받는 자리들, 저항받는 21선, 61선, 자, 요런 자리를 한번 빨리 돌파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건설입니다. 자, 현대건설이 오늘 실적 발표를 하면서, 자, 역시 실적 발표하게 되니까 주가가 또 이제 확 내려버리죠. 실적도 예상치보다도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자, 이런 깜짝 서프라이즈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했던 모양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일단 뉴스가 확정이 되면서 자, 21선에서 버텨주기를 좀 희망을 했었는데, 자, 오늘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역시 실적 발표가 나왔다 하면 대형주들은 바닥권이건 상승하고 있건 뭐든지 상관없이 그냥 다 바로 그냥 내다 꽂아버립니다. 아주 치사한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자, 바로 기관이, 예, 오늘 그냥 연기금 뭐 투신 이 기관에서 오늘 아주 대량 매도가 그동안에 나왔던 이 물량보다도 훨씬 더 큰, 전일에 5만 주가 들어왔는데 오늘 50만 주를 냅다 다 팔았어요. 자, 그러면서 현대건설이 단기적인 추세를 꺾이는, 자, 그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게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오겠죠. 이 단기 반등이 나오고 나서 61선을 이제 지지하느냐 이탈하느냐, 이것이 진짜로 이제 가느냐 못 가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자, 일단 오늘 61선까지 또 다 이탈을 해줬지만, 자, 일단 전저점을 일단 안 깼어요. 직전 저점을 안 깼기 때문에, 자, 다시 61선 위로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는 것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가는 그다음부터는 그냥 아무리 건설주가 좋다 하더라도 일단 수급이 안 받쳐줘서 다 팔아버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앞으로 3분기 실적, 또 앞으로 계속해서 주택 공급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건설주들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가져가려면, 자, 61선부터 빨리 복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DLENC입니다. 자, DLENC도 역시 이 전고점 돌파한 이후에 계속해서 기관에서 이제 받아주고 있죠. 자, 기관에서 잘 받아주고 있어서 21선은 지지를 하고 있는데 실적 발표 시에는 좀 조심해야겠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DLENC는 수급이 기관에서 짱짱하게 지금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자, 외국인은 계속해서 지금 7월달 들어서는 팔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기관에서 21선을 잘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21선 이탈 전까지는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도 역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지금 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2만 5천 원대를 좀 버텨줬으면 하는 이제 이 바람이 있었는데, 전일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라고 실적 발표를 몇 시에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싹 오르다가 오후에 발표 딱 하니까 분봉에서 보니까 확 떨어졌다고. 자, 그래서 23만 3천 원대를 여기를 직전 고점을 만들었더니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봤는데, 자, 이러기 때문에 올랐다가 분봉상 올랐다가 내렸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나왔다. 그래서 내렸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역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다. 참, 하여튼 실적 발표가 뭐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하건 뭐 깜짝 서프라이징을 하건 실적 발표만 나오면 주가는 빠집니다. 지금 현대건설도 그랬고 현대차도 그랬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에 임박한 종목들은 상승한 종목이라면 수익을 실현해 가면서 보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렇지만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나중에 나오겠죠. 자, 지금은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자, 그러면 조정을 받으면 어디까지 받겠어요? 자, 이 직전 저점이었던 구간이 21만 원대죠. 또 22만 원대가 저항 지지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주가가 또 22만 원까지 오면 전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는 또 반등을 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다시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부족한 게 뭐예요? 차량용 반도체, 자동차용 부품, 자, 이런 것 등이 원활히 공급이 된다는, 그래서 자동차가 많이 팔리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와야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의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현대차는 21만원 전저점 부근에서는 반등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지금 현대차와 더불어서 실적 발표 이후에 기아는 오히려 더 주가가 플러스로 출발했는데도 음봉으로 이렇게 내려버립니다. 자, 외국인 기관에 또 오늘은 또 쌍끌이 매도가 있었어요. 전일은 또 매수가 들어왔다가 또 오늘 싹 다 팔고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기아는 아직 추세가 깨진 건 아닙니다. 지난번 저점이었던 요 121선 부근, 자, 요 부근을 지지만 해준다면은 기아는 현대와는 좀 다른 모습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리가 얼마입니까? 85,000원대. 그래서 기아는 85,000원대를 지지해 준다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반등해 줄 수 있는데, 오늘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좀 있지만 또 조정을 보이면 다시 또 얼마든지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자리, 기아가 이제 제일 이 85,000원대를 지지를 해주느냐 안 해주냐가 상당히 지금 기아로서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가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밑에 없어요. 지지 라인이 없다고요. 자, 그래서 기아는 여기서부터는 좀 반드시 좀 85,000원대를 지지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두산중공업입니다. 자, 두산중공업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이 박스권 27,500원 정고점을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박스권 하단을 만들었던 가격이 22,500원입니다. 자, 그러면 22,500원에서 27,500원 사이에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또 넘지를 못하니까 27,500원을 박스권 넘지를 못하니까 또 슬금슬금 또 전저점까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산중공업도 중요한 것은 수급이에요. 자, 요렇게 만들어 줄 것인지, 아니면은 쌍바닥 만들어 놓고 돌파 못 하다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잖아요. 만약에 깨져서.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쌍봉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쌍봉. 봉우리 두 개인 걸로 또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22,500원대를 지지를 해주느냐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타이밍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보면 두산중공업이 지난 6월 달에는 조정 구간에서 외국인이 계속 들어와줬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때였죠. 27,500원을 못 넘어가니까 이때부터 외국인이 좀 슬슬 팝니다. 보니까 쭉 팔아요. 팔고 기관은 역시 계속 팔고, 그러다 보니까 받쳐주는 애가 없으니까 주가가 다시 또 비실비실하게 전저점 부분까지 또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외국인 기관이 싹 하고 들어와 줬어요. 물론 좀 많이 들어와줬으면 좋겠지만 일단 주가를 22,500원대를 한번 지지를 해보지 않을까. 자, 이런 기대감을 나타내주는 수급이 싹 들어왔다. 자, 22,500원 이탈하지 않고선 버텨준다면 다시 한번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27,500원대를 이제
향해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걸 한번 지금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은 저점의 라인은 22,500원,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지금 두산중공업은 정확하게 만들면서 가고 있다. 다시 한번 주가가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려면 최소 22,500원, 혹 장중에 살짝 깬다 하더라도 60일선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60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또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좀 내린 것은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좀 연속됐었다. 자, 그런데 외국인 기관이 다시 들어왔다. 자, 그 연속성이 계속 되기를 그래서 반등이 다시 한번 나와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력 관련주들, 두산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이 원자력 관련주들이 지금 많이 그동안 올라서 좀 조정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올라갈 때 또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조정을 줘야 또 올라가죠. 조정을 좀 줘야.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지금 기간 조정으로, 두산중공업은 기간 조정을 기간을 길게 빼고 있죠. 주가가 크게 올라간 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다. 자, 이 기간 조정이 나오는 동안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를 하는데 좀 사가지고 이렇게 좀 다시 한번 27,500원을 만들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는 이때였죠, 이때. 요 지지한 때, 요 캔들 나왔을 때 쫙 여길 지지한다. 157,500원대를 지지하면서 이 실적 발표하면서 쭉 떨어졌죠.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실적 발표 나오는 종목들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고 나서 어떤 이평선이든 아니면은 어떤 가격대든 분명히 지지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지지하는 데를 지지를 이렇게 해주면 주가가 다시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지할 때에 누가 들어오느냐는 거죠. 그냥 특정한 세력이 없이 움직이는 것은 특징이 없고요. 자, 이 LG전자는 보면은 이때 외국인이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에 들어왔던 물량보다도 훨씬 큰 물량이 60만 주 이상이 LG전자는 이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버텨주는 겁니다. 어설프게 몇만 주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60만 주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도 21선으로 안착할 때도 30만 주 들어왔죠. 자, 그러면 이제 돈 이틀 동안 많이 들어왔으니까 좀 쉬어. 그래서 또 11만 주 들어와요. 근데 기관이 그걸 보면서 조금씩 참여를 해요. 이런 식으로 기관은 조금씩 들어옵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16만 3천원대 박스권을 딱 돌파시켜 주니까 어때요? 외국인이 또 한 40만 주가량, 기관은 또 한 15만 주가량이 확 들어와요. 자, 이러면서 LG전자는 다시 한번 또 추세가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자,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 올라가게 되면은 요 17만원대까지 또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겠죠. 자, 이번에 17만원대에서 돌파를 하게 되면은 LG전자는 요 중요한 최고점 가격대가 17만 2천원이에요. 17만 2천원. 자, 항상 전고점 때까지는 오기는 오는데 전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죠. 이게 안 좋다고요. 이걸 돌파를 해줘야 조정을 보이더라도 나중에 추가적인 상승을 딱 보일 수 있는 게 바로 요 직전에 요 아주 세밀한 이 고점 요거를 돌파시켜 주느냐. 자, 요게 한번 요번에는 한번 꼭 17만 2천원을 돌파시켜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전부 개별적으로 움직여요. 좋다 하는 종목들도 하락하고 또 하락한 이후에는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또 반등하고, 자,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되는 것이 지금 사실 중요한 시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어려운 종목들 있으시면 부담 없이 위에 상담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